예, 안녕하십니까. 자, 회전체를 생성하는 명령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돌출할 때 패드 포켓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회전체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명령어가 한 세트입니다. 실제 이제 단면을 이용해서 회전하면서 형상을 만들어내는 섹터가 있고요. 만들어진 만큼 기존의 형상에서 제거를 하는 그루브가 있습니다. 섹터와 그루브는 정반대지만 옵션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배운다는 얘기는 나머지 하나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섹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전체니까요, 단면 스케치를 먼저 하셔야겠죠. 근데 단면을 스케치 하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스케치에서 이렇게 단면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스케치 내부에서 이렇게 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회전축이랑 단면이랑 이렇게 붙어 있으면 실제 360도 회전시켰을 때 다음과 같이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섹터 형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회전축이랑 단면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내부에 이렇게 구멍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단면하고 회전축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교차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백발백중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intersecting 다시 말하면 교차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에러 납니다. 이렇게 그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축이 있고 단면이 있는데 단면이 한 부분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죠. 그렇지만 축이 이렇게 있을 때는 축이 막아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축의 길이가 짧아지고 안 막아주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축의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상으로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시크 타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축이 있고요. 오픈된 단면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축이 못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형상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지장이 없지만은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백발백중 에러 납니다. 5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 축이 회전축이 있지 않습니까? 회전축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 워크벤치 내에서 엑시스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그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축을 안 그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회전할 때 그렇죠? 엑시스를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면에 있는 이런 직선들 있죠. 직선을 이용해서 회전축을 잡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기존에 어떤 다른 형상이 옆에 있다 그러면 형상의 모서리 있죠. 직선 모서리면 가능합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절대 좌표계 있죠. XYZ 절대 좌표계 축을 이용하셔가지고 X축, Y축, Z축 절대 좌표계 축을 이용해서 회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체이다 보니까 어떻죠? 일반적으로 이제 각도를 이용해서 각도를 이용해서 회전량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전 버전에 비해서 좋아진 점은 패드처럼 뭐 넥스트, 라스트, 플레인, 서페이스 이런 다양한 옵션을 이용해서 기존 형상의 어떤 특정 면까지, 특정 평면까지, 특정 곡면까지 회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상한 타입의 형상을 또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부터 보죠. 자, 일단 스케치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 단면이 이렇게 있고요. 회전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축을 그릴 때는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엑시스 있죠? 근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분은 회전축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막 그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지우고요. 축을 하나 옆에다 그려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축이 1.3선이죠.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이게 축의 어떤 선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이렇게 그린 축이 점선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엘리먼트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그려볼까요? 얘도 바뀌어버리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회전체 셰프트나 그루브를 위한 축은 하나만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린 축만 효력이 있는 거지 기존에 그린 선은 그냥 보조선으로 변경이 되어버리는 거지 축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축을 여러 개 그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그렇죠? 여러 개의 축을 동시에 또는 따로따로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축을 하나 그렸습니다. 물론 단면은 될 수 있으면 완전 정의를 잡는 게 좋겠죠.
녹색으로. 자, 빠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프트 찍어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개 각도의 합이 360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한번 여기다 제가 0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러 뜨겠죠. 두 각도의 합이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180도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을 찍으시든지 탭키 누르셔가지고 이 커서가 이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탭키 누르세요. TAP 탭키 있죠? 그렇죠? 키보드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탭키 있습니다. 그럼 이제 180도 되는 거죠. 프리뷰해 보면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만들어졌네. 그럼 앞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앞쪽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각도 값을 180도부터 360도까지 하면 되겠지. 그래 180도 그 다음에 여기 360도 주면 또 에러 납니다. 두 각도의 합이 360도보다 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레슨. 그러니까 두 개의 각도 값이 360도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0도 주고 180도 줬을 때 뒤로 만들어진다 했을 때 앞쪽을 만들고 싶으면 리버스 디렉션 하시면 됩니다. 또 화살표를 찍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계략적으로 하실 때는 이렇게 글씨를 꺼셔가지고 이렇게 각도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또는 기존에 어떤 옆에 다른 형상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솔리드 형상이 있다 그러면 그 형상의 면까지 그렇죠? 특정 평면이나 서페이스까지 여러분이 회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두 각도의 합이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걸 먼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가 어떻습니까? 1번 타입이죠. 근데 2번 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지워버리고요. 약간 떨어뜨려서 한번 축을 그려보겠습니다. 축의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길던 단면보다 이렇게 짧던 길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세프트 해보죠. 잘 돌아가죠. 프리뷰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쇼해보죠. 여기에 축이 있었죠.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이렇게 그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이 떨어진 거리의 2배가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 구멍이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때 축을 떨어뜨려서 여러분이 작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축이 항상 수평이나 수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사선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도. 그러면 떨어진 만큼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떨어져도 상관없는데요. 세 번째처럼 단면하고 축하고 교차되어 있을 때는 이 백발백중 에러 납니다. 자, 이렇게 교차되어 있다고 보죠. 이런 경우에는 세프트 돌려보면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축이랑 엑시스랑 프로파일이 지금 인터섹트, 그러니까 교차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교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러 나는데요. 이럴 때는 축을 수정을 하시든지 여기서 이제 다른 모서리 있죠? 찍으셔가지고 그 모서리를 기반으로 해서 회전이 되게끔 여기를 찍어볼까요? 이렇게 회전이 되게끔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모서리나 잡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여기다 대고요. 이 모서리 한번 잡아보죠. 짧은 모서리 있죠? 잡으면 에러 나죠. 이건 당연히 에러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쭉 올려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단면을 가로지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축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곡선 같은 경우는 축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아예 그냥 축을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말고 빠져나와서 당연히 세프트 하면 축이 없다라고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파란 부분 제가 놀랬어요. 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아재 개그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좀 연세가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모서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반드시 축을 그려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내부에 원래는 여기 원점에 X 여기 절대좌표가 있죠. X, Y, Z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스냅을 걸고요. 요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점에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요. 방향을 위로 하게끔 이렇게 갖다 놨어요. 사실은 여기에 내부에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절대 좌표계가 이 원점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셋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 내부에 축이 없습니다. 단면을 찍고요. 여기다 대고 요 방향이 무슨 방향이죠? Z축 방향이죠. Z축.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Z축을 활용해서 회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X축은 될까요? Y축은 될까요? Y축은 어떻습니까? Y축. 이게 Y축이죠. Y축 같은 경우는 지금 단면을 가로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면을 이렇게 반띵으로 절반으로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데 당연히 자기 교차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Y축 하면 인터섹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X축은 다 안 되겠죠? 왜죠? X축이 있는 방향하고 단면이 지금 직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X축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그렇죠? 스케치 프로파일하고 축하고는 평행해야 되는데 다른 면에 있지 않습니까? X축은 지금 이쪽 방향인데 단면은 이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스냅 끄고요. 이 빨간 점을 끌어다가 빈 곳에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 컴파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셈블리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있죠. 이게 왜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오픈된 이런 프로파일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럼요. 들어와서요. 제가 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바이 나와서 셰프트 180도 해보죠. 0도에서 180도 주고요. 프리뷰 하겠습니다. 자, 시크 타입은 두께만을 가지는 형상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죠? 자, 1mm 바깥쪽으로 얘 안쪽으로 되겠죠? 2mm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프리뷰. 요게 바깥쪽이네요. 요건 안쪽이고요. 안쪽 바깥쪽. 뉴트럴 5 하면 1을 나눠 쓰는 거죠? 그러니까 0.5 0.5에서 실제 두께가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각도를 좀 키워볼까요? 200도 정도로 해보죠. 이렇게 해보면 내부에 여기에 기둥이 남아있는 겁니다. 기둥이. 그렇죠? 기둥이 있어요. 왜 기둥이 있냐면 실제 스케치가 이렇게 선이 있는 위치에 두께가 부여되는 겁니다. 여기 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둥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 그렇죠? 그럴 때 이 선을 지워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축이 막아주는 거예요. 축이. 자, 빠져나오면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럴 때 이 오픈 프로파일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니까 축이 있으니까 얘를 지우면 될까요? 얘는 지우면 안 되죠. 지우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시죠. 나중에 셀로 파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한번 해보죠. 자, 바이 나오세요. 일단 세프트로 돌렸습니다. 180도만 반대로. 오케이. 그 다음에 셀로 파보죠. 찍고 인사이드 안쪽으로 두께 1mm만 남기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요.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프트 작업을 하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티아 버전을 한번 보죠. 카티아 버전이 버전 5-6의 R, 그러니까 릴리즈 2017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냥 초기 버전 있죠. 서비스 팩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 팩이 없는 카티아 버전 5-6의 R 2017을 쓰면 여기서 에러 납니다. 에러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비스 팩을 3까지 설치해 놨습니다. 1 설치하고 2 설치하고 3 설치하고 셰프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가지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서비스 팩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서비스 팩을 설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 이게 첨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딱 이렇게 각져 있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많이 에러가 발생하니까 될 수 있으면 세프트로 작업하기보다는 어떤 게 좋다고요? 예, 아까 전에 그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둥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아시죠?
자, 이런 부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크 타입에서 기둥을 내부에 있는 기둥을 없애고자 할 때 이런 오픈 프로파일을 쓰면 된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100발백중 에러 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스케치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면을 그리실 때 보통은 1번 방식으로 해서 회전 단면을 많이 그리시고요. 굳이 구멍을 내고 싶다 그러면 2번 단면을 쓰겠죠. 그리고 기둥이 없는 그런 속이 빈 어떤 형상을 만들고자 할 때는, 회전체를 만들고자 할 때는 3번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4번 타입이요. 3번하고 5번은 에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어보죠. 자, 지금 바디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바디가 있고요. 나머지 거를 포함하고 있는 바디가 있습니다. 자, 요 바디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바디에 대해서 작업할 거니까 이 바디를 워크 오브젝트로 하시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요 바디 내용만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있죠? 툴바에서 요거 있습니다. only current body 딱 누르면 다른 바디에 있는 내용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얘를 워킹을 해볼까요? 예. 하면 얘만 보이게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에서 옮겨가기 귀찮아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요걸 가지고 파트 바디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꺼져 있으면 모든 바디 내용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켜놓고 바디 것만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이거부터 한번 보자. 자, 일단 세프트 뭐 한다고요? 예,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360도 일부분만 돌릴 수도 있겠죠. 뭐 180도 앞쪽 또는 리버스 사이드 하면 뒤쪽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시크 타입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mm 정도 줘볼까요? 두께만을 가지는 형상이 되겠죠. 이렇게요. 세프트의 반대가 그루브였죠. 그루브는 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스케치 안쪽이 지금 잘려 나오고 있는 거죠. 회전한 만큼 제거가 되는 겁니다. 한번 180도만 해보죠. 이렇게 앞쪽이 제거되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리버사이드라고 있죠. 포켓에서의 리버사이드도 스케치 바깥쪽을 포켓하는 거 있죠. 리버사이드 여기 있어. 그루브에서의 리버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치 바깥쪽을 제거하는 겁니다. 안쪽을 제거하는 거고요. 바깥쪽을 제거하는 거. 이거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시크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께만큼만 제거되겠죠. 이렇게요. 두께만큼만 제거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축하고 선이 하나만 있어요. 선이 하나만 있습니다. 자, 세프트 한번 스케치부터 검사해 볼까요? 더블 클릭.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될까요? 뭐라고 에러 뜨는 겁니다. 자, 이 스케치 가지고는 세프트 형상을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GSD에서 공면, 리볼브 기능을 쓴다고 그러면 선이 하나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솔리드는 어차피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 하나 가지고 하기에는 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면 되죠? 시크 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80도 해보죠. 두께를 부여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시크 1은 바깥쪽으로 두께야 되죠. 시크 2는 안쪽으로 두께야 되는 겁니다. 뉴트럴 5 하면 나눠 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죠? 여기다 두고 사각형 그냥 그리셔가지고 회전축 만들고 이렇게 세프트를 하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 하나 가지고도 세프트를 만들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시크 타입을 써야 된다. 안 그러면 에러 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이거 떨어져 있죠. 그렇죠? 자, 떨어져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전축하고 오픈되어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에러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됩니다. 되긴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선들이 쭉 선이 연장했을 때 축하고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축하고 얘는 쭉 가서 축하고 만날 수 있죠. 호는. 그렇지만 이 선은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러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얘가 축하고 이렇게 안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쭉 연장이 되는 겁니다.
연장이. 아시죠? 자, 보죠. 자, 세프트. 예, 찍겠습니다. 180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쭉 연장이 되는 거죠. 이거는 패드의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패드에서 우리가 이게 어떤 벽 안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놓고 하면 선반 구조물이 만들어졌었죠. 그거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아쉽게도 이렇게 자동으로 연장되는 이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서비스 팩 3까지 설치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팩 1을 설치하고 해봤는데 또 안돼요. 서비스 2도 안됩니다. 서비스 팩 3까지 설치하신 다음에 하셔야지만이 이 기능을 여러분이 구현하실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하면서 버전이 올라가면서 아마 약간 기능상의 어떤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서비스 팩이 3까지 나오면서 그 기능이 약간 개선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거 안 돼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셰프트 동영상만 해도 하루 종일 찍고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서비스 팩을 업데이트해서 3에서 딱 해보니까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뭐, 그렇죠. 이렇게 그리나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쭉 연장한 다음에 이렇게 단면 그리면 되죠. 사실은 단면 그리면 돼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오픈된 형태로 해서 이렇게 단면 그리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80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크 타입을 쓸 수 있겠죠. 두께만을 가지게끔 저는 3 정도로 하고 파이버스 기능 쓰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머지엔드 하면 이렇게 또 달라붙겠죠. 이거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근데 뉴트럴 파이버 했을 때 제가 5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나온 김에 한번 보죠. 지금 단면이 만들어지는 형상이 어떻습니까? 자, 어디 갔나요? 네, 반대로 다시 한번 보면 이 선 있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스케치를 한번 쇼해보죠. 이 선 있죠? 선의 노멀 방향 있죠?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 노멀 방향으로 해서 두께가 부여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렇게 곡면 회전체를 만든 다음에 이 시크니스로 두께를 준다 그러면 시크니스 어디 갔나요? 베이스가 어디 갔나요? 예, 요거 시크니스 있죠? 얘 가지고 이렇게 준다 그러면 실제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위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스케치 내에서 해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스케치를 이렇게 두께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그리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자, 면을 하나 만들어 보죠. 이 중에서 저는 이렇게 보죠. 플래너 커버 있죠. 사실 요 모서리 있죠. 요 모서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가상의 평면상에 있는 거죠. 가상의 평면. 자, 플래너 커버가 있는 위치에 면을 만들겠다. 찍어주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눌렀습니다. 지금 다른 GS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걸 끄면 이제 보일 겁니다. 현재 바디뿐만 아니라 다른 GS 안의 내용까지도 보이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면을 대체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replace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대체할 서페이스는 이 평면이죠. 그 다음에 실제 제거될 면은 이 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점에서 딱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이 면을 쓰셔도 됩니다만 자, 면을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면을 하고 평이하면서 어떤 특정 점을 지나게끔 스로 포인트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인트를 잡아보죠. 그럼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겠죠. 면이 어디 갔나요? 다른 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캔슬 하고요. 다시 한번 면 만들겠습니다. 스로 포인트를 하죠. 이 평면에 평이하면서 이 점을 지난다. 이렇게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요 거리 모르지 않습니까? 자, 무브로 좀 옮겨보자. 요 거리만큼 자동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렇죠? 요 포인트를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놓으시고
똑같이 replace 요 평면을 이용해서 요 면을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잘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스플릿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이 면을 이용해서 자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replace는. 자, 한번 볼까요? 이 바디를 이 면을 이용해서 자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자, 화살표 쪽이 남는 겁니다. OK 하면 위쪽이 잘려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잘리겠죠. 그렇죠? 자, 이 스플릿 기능하고 replace surface 있죠? 이하고는 다른 겁니다. replace space 기능하고는 다른 겁니다. 면을 대체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아마 작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너무 장난을 쳤네요.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탑에서 한번 보죠. 지금 스케치가 어느 면에 있습니까? 이 앞면에 있는 겁니다. 이 면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죠. 자, 그 다음에 세프트하죠. 자, 지금 뭔가 인풋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지금 위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형상이 지금 바깥쪽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탑에서 봤을 때 여기 형상이 바깥쪽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80도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에러 나죠? 바깥쪽이니까요. 안쪽으로 집어넣죠. 그럴 때는 리버스 디렉션을 하면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벽을 인식해서 연장이 되죠. 선이 이렇게 짧은데 시크 타입을 하면 이렇게 스케치 길이만큼만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뉴트럴 파이브 하면 이 5mm를 나눠 쓰겠죠. 그리고 머지 엔드 하면 달라붙는 겁니다. 신기하죠? 예, 이런 기능도 잘 기억하시죠? 만약 그룹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찍어보시죠. 그냥 다 제거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크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께만큼 제거되는데 지금 이 실제 이렇게 미리 보게 되는 형상이랑 바깥쪽에 있는 이 형상이랑 만나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프리뷰하면 에러 나겠죠. 그렇지만 또 뉴트럴 파이브에도 에러 나고 머지 엔드 하면 두께만큼만 제거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바디 여기에 들어있는 형상 가지고 한번 보죠. 자, 세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찍어보죠. 일단 에러 납니다.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개 생겼어요. 하나는 요거는 요 리버스 디렉션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요거 있죠. 요거는 리버스 사이드입니다. 디렉션은 문제가 없어요. 자, 180도 보죠. 하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리버스 사이드의 문제입니다. 지금 안쪽으로 형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여기 교차가 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바깥쪽으로 하면 자동으로 벽을 인식해서 달라붙는 겁니다.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능은 반드시 서비스 팩 3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하이 버전에서는 아마 옛날 뭐 19나 21 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카티아 버전 5R20 21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이게 정상적으로 됩니다. 근데 상위 버전 오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참 난감했어요. 자, 그리고 시크 타입을 한다 그러면 자, 저는 한 1mm, 2mm 주겠습니다. 이 두께만을 가지는 형상이 될 거고 뉴트럴 파이버 여기 나눠 쓰겠죠. 머지 엔드 하면 달라붙으면서 이런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난 형상이죠.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요. 이번에는 이런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셰프트 3번 예제를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울까요? 요거 해제해야지만이 스케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연관되어 있는 요소까지 지우겠다.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스케치 4번까지 지워지겠죠. 자, 오케이. 딜리트. 스케치는 살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죠. 이 앞면 있죠? 앞면에다가 이 사각형을 그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 축이 있어요. 회전축이. 그 다음에 살짝 뒤로 면을 옵셋한 겁니다. 요 가지고요. 요 면 있죠? 요 면을 옵셋 거리값을 해가지고 살짝 띄운 겁니다. 얼마큼 띄웠을까요? 한 20 정도 띄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면에다가 요 곡선을 그린 겁니다. 회전축이 여기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프트 요거 잡고요. 일단 각도가 너무 크네요. 0도부터 180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크 타입으로 3mm, 그렇죠? 뉴트럴 5 하면 나눠 쓰겠죠.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세프트 예 찍겠습니다. 그렇죠? 바깥으로 나와 있죠. 저는 0도부터 180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쪽 실제 기존의 형상이 안쪽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영역을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실제 앞쪽에 만들 거냐 이쪽에 만들 거냐는 것은 리버스 디렉션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고, 이렇게 영역에서 아래쪽이냐 위쪽이냐는 것은 리버스 사이드 가지고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화살표 찍으시면 되겠죠. 어느 쪽으로 만들지. 영역을 인식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크 프로파일 하면 어떻게 되죠? 두께만을 가지는 이 스케치의 길이만큼, 그렇죠? 솔리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뉴트럴 5 하면 요 3mm를 나눠 쓰게 되겠죠.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1.5, 1.5. 그리고 머지 엔드 하면 가쪽이 잘려 나오면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재미난 형상이죠. 자, 좀 정리를 해보죠. 세프트라는 것은 회전체를 만들 때 쓰는 명령어다. 그리고 스케치 내부에 축을 그릴 때는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 것인가를 고려해서 축을 그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내부에 어떤 속을 파내면서 기둥이 생성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오픈 프로파일을 써야 된다는 거. 각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각도의 합이 0도보다는 커야 되고 360도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축은 스케치 내부에 그리셔도 되지만은, 또는 스케치 바깥쪽에서 그리셔도 상관이 없고, 스케치 자체의 이 단면, 직선 있죠. 단면 모서리가 직선만 가능합니다. 이런 모서리를 이용해서 회전하실 수도 있고, X 절대 좌표기에 X축, Y축, Z축을 이용해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런 단일선, 떨어져 있는 거, 이런 형상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리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요거를 평면 형태로 이렇게 단면 처리하는 방법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